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학원의 족집게 토익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8월 25일 시험이었죠, 여러분? 2013년도 시험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사실 8월 달에는 시험이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근데 8월 10일에는 저희가 같이 얘기를 못 나눴지만 이 온라인상에서는 오늘 여러분 25일 시험은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자, 10일 날 시험하고 그래서 25일 시험 두 개를 같이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시험하고 25일 시험 어떻게 여러분 체감 난이도가 느껴지시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주 만에 또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는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10일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쉽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조금 더 우세하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뭐 느끼셨다면 다행이고요. 뭐 느끼지 않으셨다고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난이도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 달에는 좀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리스닝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평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리딩 같은 경우도 난이도는 평이한 상황에서 8월 10일 날 시험 봤던 문제하고 똑같은 답이 출제가 된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사하게 나온 얘기,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유형은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케이스의 얘기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시험,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시험을 얼마나 잘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시험에 조금 더 승패가 또 갈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9월달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8월 후기 꼭 잘 듣고 잘 정리하셔서 9월달 시험에서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8월 시험 후기 잘 준비를 해야겠구나, 잘 정리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여러분 드세요? 전 드는데. 자, 같이 함께 여러분 그러면 시험 후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 자, 지난번 시험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문제는 당연히 똑같지 않죠. 근데 답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are updated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었어. 이 자리에 당연히 BPP 사이니까 부사. 그런데 부사의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얘기, 부사 어휘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자, periodically와 그리고 recently를 씁니다. periodically, 그치? 자, 그래서 recently. 네, 나는 딱 해석을 해보니까 are updated, 최근, 갱신되었다. 그치? 업데이트가 되었다. 최신화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최신화가 되었다. 어때?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 8월 10일 시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여러분 출제됐었어요. 그때 제가 시험 후기 수업 시간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바로 뭘 잘 봐라? 시제를 잘 봐라. 그죠? 시제에서 사실은 답이 나오는 케이스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로 현재 시제지. 현재 시제가 갖고 있는 시제의 특징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 항상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늘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늘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are updated, 갱신이 늘 되는 거예요. 주기를 갖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어때야 돼? 최근에라고 얘기하는 일시적인 포인트를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다? 주기적으로 라고 얘기하는 periodically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써요. 얘기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현재 시제에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사는 여러분들이 always, 그죠? 요거 아니면은 often, 그죠? 이런 식의 usually 라고 얘기하죠? 보통 대개라고 얘기하는 이런 아이들을 현재 시제에 가장 많이 쓰는 빈도부사 3종사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현재 시제하고 쓸 수 있는 게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바로 현재 시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용을 해라.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무엇이다? 항상성이라는 것이다. 이 항상성이라는 건 어떤 일이 주기를 갖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할 때 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나 반복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현재 시제와 매치가 될 수 있는 시간 부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사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periodically가 주기적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
그리고 지난 8월 10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재 시제와 같이 쓰이는 형태로서 정답이 됐었습니다. 잘 체크하셔야겠죠, 여러분? 아마 근데 periodically는 당분간 안 나올 거예요. 그치? 왜냐면 이미 벌써 2번이나 출제가 됐으니까. 그런데 얘만 나온다라는 보장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형을 이해를 하라는 거죠. 자, 현재 시제와 올 수 있는 부사 어휘가 또 누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regular이에요. 그쵸? regular. 정기적인이란 뜻이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괜찮죠, 여러분? 자, 또는 일상적으로라는 말 쓰죠. 일상적인 routine이라는 표현 쓰죠. routinely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와 유사한 의미, 즉 대체를 할 수 있는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한 어휘들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어휘를 많이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토익이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어떤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제와 어울리는 시간 부사들 다시 한번 체크 잘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시간 부사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꼭 시간 부사의 형태로만 쓰는 건 아니죠.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특정 시제와 어울린다라고 보시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치?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주기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이 현재 시제, 항상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쓸 수 있는 부사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같이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이번 달에 여러분 지난번 시험하고 또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었죠. There. 유도부사. 여러분 유도부사는 항상 문장의 처음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주어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부사니까. 그치? 품사는 여러분 품사의 역할은 변하지 않아요. 품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려니 하시는 거죠. 위치에 여러분들이 자꾸 바뀌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there였습니다. 자, 근데 이 there는 뒤에 동사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사가 동사를 가져오면 주어야? 아니, 부사는 부사일 뿐이야. 그러니까 주어는 어디 있어야겠어? 그렇지, 바로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얘기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도부사 문제를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실 뭐냐면 첫 번째, 동사 다음 자리에 주어가 온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걸랑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주어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주어를 물어보면 항상 뭘 얘기하냐면 주, 동, 수, 일치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야 돼. 주어와 동사의 일치를 얘기를 한다. 여러분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there로 시작하는 유도부사 구문을 물어볼 땐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자. 첫 번째, 주어의 위치. 두 번째,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 되셨습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형태에서 문제에서도 물어보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 자리에 어떤 품사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걸 나한테 물어봤었어. 그리고 이 형태를 물어봤을 때 주어와 동사의 실체, 그쵸? 이걸 물어보는 형태 두 가지를 다 같이 물어봤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지금 동사가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is가 나왔었거든요. 이 자리가 명사인데 보기 중에 명사형으로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두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드릴게요. 하나는 speculation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speculators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 이제 난 뭐 써야 되는지 알겠지? 여러분들 지금 막 온라인상에서 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보란 얘기인 거죠. 바로 동사가 무엇이었다? is였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수일치에 의해서 뭘로 가셔야겠다? 바로 speculation이라고 얘기하는 단수 형태의 명사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얘기 되셨습니까? 해석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자리를 통해서 찾고 그 어떤 특징을 이해해서 문제를 찾은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먼저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헷갈릴 포인트가 있겠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도부사 there가 나왔을 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 뭐라고? 주어의 자리, 주어의 위치. 두 번째 뭐라고? 주어 동사의 수, 일, 치. 되셨습니까? 케이스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두 가지. 왜 이거 근데 주의하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 주의하는 이 얘기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 거였다? 8월 10일 날 시험에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똑같은 유형이 사실 대열 구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명사 자리, 동사 자리, 부사 자리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근데 유도부사 구문은 생각보다 자주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이나 연달아서 나왔기 때문에 잘 보란 얘기였어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요거 외에는 특별히 고민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문제를 풀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또 관계사 얘기를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고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여러분 있었거든요. 자, 우리 문제를 볼 때 그래서 제가 문제를 푸는 포인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항상 문제를 볼 때는 보기를 먼저 정리를 한다. 그치? 근데 보기에서 여러분 볼 때 이런 거 있었지.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보기가 뜨면 우리는 항상 빈칸 뒤 앞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포인트인데 동사 형태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바로 뭐? 본동사는 누구며 접속사는 누굴까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그라미와 세모 표시로 문장에서 구별을 좀 하시면서 지나가세요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자, 이번 달에 실제로 동사 형태를 물어보고 접속사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 자체를 합쳐보면 접속사 자체만 해도 실제로 여러분 접속사가 답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접속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겠구나. 보기 중에 동사 형태나 접속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뜨면 본동사와 접속사 개수를 체크하라. 그치?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이 형태를 합쳐보면은 접속사만 얘기하는 것만 해도 실제로 여러분 문제가 3문제 이상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자리에 대한 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그렇게 잡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면서 갔었어야 돼.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었어요. 파 5에서 사람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줘놓고선 빈칸이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 동사를 썼어. 그래 놓고서 나한테 이 자리에 대명사를 쓰라는 거예요. her를 쓸래? she를 쓸래? herself를 쓸래? who를 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어머 대명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부터 생각한다? 바로 who가 접속사가 가능한 아이잖아. 문장 안에 본동사 개수를 세봐야겠다. 본동사는 요 바로 빈칸 뒤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문장에 또 중간에 본동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2개니까 빈칸 자리 뭐 해야 돼?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 자, 그래서 보기 중에 접속사는 누구밖에 없다? who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정답. 그래서 이 who가 바로 무엇이다? 명사 다음에 나오는 who는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끈다. 이렇게 얘기하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제가 이번 달에 한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된 건 아니고요. 우선은 Part 5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고 풀어야 돼요. 아니. 뭘 보고 보는 거야? ABCD 보기를 봤을 때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키워드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절대적으로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가 있어. 접속사가 첫 번째. 접속사의 종류는 정말 많이 외워두세요, 여러분. 그쵸? 접속사라는 게 뭐가 있니? 그치. 명사절 접속사도 있고, 형용사절 접속사도 있고, 자, 부사절 접속사도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등위 접속사도 있고, 이 4가지를 내가 알아. 분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기를 딱 봤을 때, 문장을 봤을 때, 이거 접속사구나, 아니구나. 이거 명사절 접속사구나, 아니구나 라는 구별하는 포인트를 가지시란 얘기예요. 적어도 누가 접속사인지 정도는 알아야 돼. who를 만났을 때 접속사구나.
whether를 만났을 때 접속사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whether는 명사절 접속사구나. 맞아요, 여러분. provided that을 만났을 때 오, 이건 if 친구잖아.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얘기 포인트 잡히세요?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항상 공부하실 때 토익에서 기본적인 얘기들 나는 의외로 기본기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특히 이런 접속사의 종류부터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차근차근 암기하시는 것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접속사가 종류가 사실 접속사의 종류만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접속사의 종류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가면은 엉뚱한 걸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의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또 유사한 문제가 파트 6에서 나왔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파트 6에서 근데 굉장히 유의를 했었어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제가 이제 옆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아직까지도 날씨는 되게 더워요, 여러분. 그쵸? 지금 8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여러분 보면은, 대부분 고사장에서 이렇게 에어컨 틀어주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에어컨 틀면은 소리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리스닝 할 때 좀 힘든 게 있기는 있어요. 그치? 근데, 에어컨 틀고 그래도 시험 보시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더우면은 더운 상태에서 하면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에어컨 키면서 공부하시는 게 더 좋고요. 앞으로 이제 9월도 덥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시험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에어컨 같이 약간 소음이 있는 조금 잘잘한 소음, 잔잔한 소음이지 잘잘한 게 아니라 잔잔한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리스닝을 좀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이건 지나가는 얘기고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Part 6에서 여러분 관계대명사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왜 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자, 전치사 다음 자리에 사실은 뭘 물어봤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which, where, whose, 그 다음에 what.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자, 이 자리에 뭘 쓸 거냐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래서 이게 우리야 여러분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만 사실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문제풀이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치? 저희 공식 노트 몇 페이지? 35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희 반 수업 들으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한번 잘 정리해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는 방법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전치사 다음 자리에 이렇게 접속사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 이럴 때 문제 푸는 첫 번째 포인트. 바로 뭐다? 해당 전치사를 접속사가 이끄는 절의 끝으로 보내자. 보냈니? 자, 그럼 오는 없다고 치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나서 뭘 보는 거냐면 두 번째, 빈칸 앞자리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자, 그런데 앞에 명사가 있었어. 명사가 있으면 명사절일까? 형용사절일까? 명사절은 안 되겠죠. 명사 다음에 명사절을 또 쓸 순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무슨 절? 형용사절이다. 자, 이제 팁 잡히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what? 무조건 명사절만 쓰거든. 아니래요. 자, 나머지 세 가지들은 전부 다 형용사절이 가능해. 됐지?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돼.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뒤에서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구나. 라는 것까지 잡았어? 그래서 what을 지웠지?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빈칸 자리가 접속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봐야 되거든? 여러분 잘 봐. 내가 전치사를 뒤로 보냈지. 근데 원래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뭘 써야 되는 거야? 명사. 그러니까 바로 이 빈칸 자리는 접속사 역할 동시에 무슨 역할?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격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where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where는 관계 부사라는 형태로서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자기가 이끄는 절 안에서 오답. 그럼 whose는 소유격이잖아. 목적격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정답이 which.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which였어요. 끝! 이게 바로 근데 사실 뭐냐면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랑 같이 오는 상황에서 물어보는 패턴이야.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 단계의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저희 반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미 저희 반 수업 들으셨던 분들, 공식 노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공식 노트에 35페이지에 적혀놓은 얘기들
사실 적어놨던 얘기랑 그 다음에 공식 노트 자체 SP 자료 여러분 있죠? 관계사 편에 보면 관련 문제 있어요,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죠? 자, 정리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 특히 이제 접속사 중에서도 관계사 관련한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실 만한 전체 다음에 관계사 물어보는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관계사인지 아닌지 그렇게 뭐 먼저 알고 푸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다 접속사의 종류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보기를 딱 보면 아, 이건 접속사 관련 문제구나. 아니면 보기 중에 접속사가 있으니까 본동사 개수를 세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이 단계를 스스로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뭐냐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다리를 계속 만들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만큼 몰입해가지고 이 문제 풀 땐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안 들리면 어떡할 거야? 그지? 안 들리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가 그걸 잡아나가야죠.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는 여러분. 그쵸? 시험장에서는 고독하게 나 혼자만이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쵸? 그래서 문법적인 포인트를 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써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지? 그걸 계속 항상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적어도 850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처럼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해결책, 그쵸? 여러분 제시를 해드릴 때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이런 후기 강의는 독학하시는 분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그쵸? 근데 들으실 때, 아, 이런 걸 외워야 되는구나. 내가 어휘가 약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모든 어휘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내가 빠르게 갈 수 있는 어휘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는 거야.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어휘들부터. 그치? 요런 게 여러분 필수 어휘세요. 그러니까 꼭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리 마무리하고요. 저 접속사 종류 외우는 거 다시 한번 꼭 당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번 달에 여러분 시험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전치사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자, 빈칸 앞자리에는 사실 예를 들자면 빈칸 앞자리에 지금 자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빈칸 다음 자리에 그리고 명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주소가 나온 거라 주소 명사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전치사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거든. 나 이런 거 따로 배운 적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배운 적은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건 배워요. 왜 기본 전치사,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기본 전치사라는 거 배우지. at, on, in이라고 할 때 장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at은 지점을 나타낸다. on은 사실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어떤 표면 위에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또는 두 번째 거리나 층수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1번 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 같은 경우는 넓은 장소에서 얘기할 때, 자, 도시나 국가 이름 같은 경우, 그쵸? 그리고 지난달 시험에서 왜 throughout the country라고 얘기하는 표현처럼 throughout the country를 대체할 수 있는 게 in the country라고 얘기했었어요. 넓은 지역을 얘기할 때, 아우를 때 여러분들이 도시 국가 이름처럼 넓은 지역을 아우를 때 in을 쓸 수가 있고, 또는 어떤 내부, 어떤 공간 안에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쓰실 때 in을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주소랑 어울릴 수 있는 게 정답은 at이었어. 물론 on하고 in은 없었어요, 여러분. 나머지 전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도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at이라는 전치사가 지점이잖아요, 여러분. 지점이라는 건 꼭 찍는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지도에서 우리 집 여기 있어? 꼭 찍어줘. 그치? 여기 꼭 찍으면 예를 들면 컴퓨터상에서 지도를 딱 찍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럼 뭐가 나와요? 이 집의 주소, 이 집의 전화번호 나오는 거. 알지? 그치? 주소하고 전화번호 네이버 같은 데서 여러분 검색하면은 지도 콕 찍으면 나오잖아요. 맞아. 바로 뭐냐면 at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점을 나타내지만, 지점이라는 건 어떤 장소의 점을 말해요. 그 점 자체가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라는 거지. 바로 무엇? 주소와 전화번호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at이
주소와 전화번호라는 명사를 또 전화번호 명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at이 주소 명사랑 같이 오는 케이스였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여러분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가 앉아주세요. 그럼 보통 뭐래요? Please sit down, sit down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sit down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빠르게 발음하면 sit down 이렇게 얘기하죠. T 발음을 사실 상대적으로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걸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Please sit down 끝나죠. 그치? sit 동사는 무슨 동사야? 대표적인 자동사요. 자동사 다음에 근데 완을 올 수 있는 아이는 뭐예요, 여러분? 그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사예요. 여러분, down은 부사예요. 근데 이번 달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뒤에 their seat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들의 seat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뭐냐면 그들의 seat에 앉아라. 괜찮거든. 괜찮아, 진짜로? 안 괜찮지. 자동사 다음에 부사 오고 명사 쓰면 어떡해? 도대체 이 명사를 누가 연결한 거지? 나도 모르지. 맞아? 바로 자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여러분 부사예요. 그런데 이 명사를 부사처럼 만들 수 있는 품사는 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야? 다음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뭘 써야 돼? 나 명사를 부사처럼 만들 수 있는 거 아는데. 누구? 전명구의 전치사요. 그죠? 전치사는 명사와 어울려서 이 자체가 형용사 또는 부사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뭘 쓰는 거예요? 전치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앉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앉아요? sit 위에 앉거나 sit 안에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공간 안에 앉거나 공간 표면 위에 앉아야겠지. 보기 중에 그런데 여러분 쓸 수 있는 전치사가 with하고 in이 있었어. 좌석을 가지고 앉겠니? 아니지. 좌석이라는 공간 안에 앉겠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무엇이 됐다? in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나는 sit on, sit down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서 입에 붙은 걸 나는 쓰려고 그랬어요. 전치사는 여러분 입에 붙은 걸로만 쓰면 안 돼요. 그치? 왜? 자리를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전치사를 쓰는 거지 내 입에 착착 붙는 걸 쓰는 게 아니야. 내 입에 착착 붙는 전치사는 정해져 있어. 관용 표현이라고 해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지난 8월 10일 날 시험에서 participate in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구조, 이런 구조 아니고서는 실제로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관용적으로 써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나는 이런 전사를 항상 가지고 와야 돼. 나 register는 for를 가져와야 돼. 뭐 이렇게 입에 붙은 아이들이 있죠?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자동사를 다음에 나오는 전사를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전치사 문제를 풀 때는 입에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뭐부터 먼저? 자리 파.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사 뒤에 나오는 명사와 전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두 개의 또 전사에 대한 얘기도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많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자꾸 까다 보면은 까다 보면이라고 한 건 여러분 양파 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양파 까듯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뒤집어 보면은 뒤집어 보면 분명히 뭔가가 점점 어려운 게 생겨.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시험 볼 때는 너무너무 쉬워. 잘 본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점수 맞춰보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하나씩 속살을 이렇게 뒤집어보면 까면 뭔가가 더 나오는 거야. 문제를 볼 때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내 눈에 겉보기에는 하나의 포인트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 푸는 포인트는 두 개, 세 개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포인트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순서를 자꾸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난 이런 게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되게 점수대가 이미 800 후반대, 800 중반 이상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 강의를 여러분들 이제 진짜 수업에서는 굳이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난 이런 게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 번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푸는 과정. 문제를 푸는 풀이법에 대해서도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이번 달에 말이 정말 많은 문제가 여러분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역시 부사 어휘였거든요. 자, 뭐였냐면 주어가 가위야. 그치? seizures 나왔어. 아,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come apart죠. 가위는 복수니까, seizures니까. 그 다음 빈칸에 부사 어휘를 적절한 걸 쓰래요. 그래놓고선 뒤에 뭐라고 했냐면 to allow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거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뒷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그 칼날, 가위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위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sharpen하고, 그쵸? 날카롭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부사동요법으로 사용된 투부정사 구문이에요. 하기 위해서 가위는 분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come apart. apart라는 표현이 따로 떼어진, 떨어진이란 뜻인 거지. 그치? 분리가 돼요. 어떻게 분리가 될까? 라고 하는 부사어휘를 물어봤거든.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보기가 되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정답은 사실 뭐였냐면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effortlessly요. 여러분 effort가 노력하는 거지. 그치? 노력. 근데 less가 붙으면 없는 거야. 노력 없이란 뜻이에요. 노력 없이 힘을 안 들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쉽게 란 뜻이죠. 손쉽게 분리가 되어 칼날을 깨끗하고 날카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 자체 가위가 손쉽게 분리가 됩니다.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effortlessly를 쓴 거였어요. 어려웠어. 그치? 왜냐면 첫 번째는 come apart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보기에서 익숙한 게 이런 거였죠. accurately, 정확하게. 그치? 이런 단어나 또 이제 주의해야 되는 단어긴 한데 attentively,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부사에 떴기 때문에, 보기에 떴기 때문에 이쪽을 상대적으로 답으로 쓸 확률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정답은 뭐였어?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라고 얘기하는 effortlessly였어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번 달에는 effortlessly가 나왔겠지만 다음 달에는 여러분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attentively. 보이세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란 뜻이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뭐해? 보통 다루지.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review하죠. 검토할 수도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은 꼭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9월달 시험에서, 10월달 시험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좀 궁금했던 얘기들을 제가 어떻게 삭삭 잘 긁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삭삭 잘 긁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긁히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특히 저희 반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께서도 토요일 날 여러분 시험 대비 특강 있죠. 그치? 그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시험 바로 전날에 하는 특강은 꼭 참석하시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시죠? 왜? 이번 달에도 시험에서 여러분 똑같은 얘기 2개가 나왔어. 자, 뭐가 나왔었냐면 저희 첫 번째 이야기. 원래는 이 말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감흥이 빡 오는 거였는데, 그죠? 자, 워낙 근데 중요한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달에 여러분 제가 주의하셔야 되는 얘기 바로 뭐냐면 wishing to 이하가 수식하는 그리고 동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동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자리에 적절한 무언가를 써라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명사를 찾는 거였죠.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명사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
anyone. 우리 이거 똑같은 얘기 사실 했었어요, 여러분. anyone who였거든요. 그때는. 그쵸? 지난 토요일 날 시험 봤을 때는, 공부했을 때는 이 얘기였었는데, any가 원래는 긍정문에서 쓰면 아니래요. 그치? 근데 긍정문에서 쓸 때는 이렇게 뒤에서 소식을 받아도 오케이! 라고 얘기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anyone은 wishing이야 하는 누구든지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nyone은 대명사고요. 두 번째 anyone은 이렇게 뒤에서 소식을 받을 땐 긍정문에서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요즘 잘 안 나왔는데 제가 이거 얘기했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날 딱 토요일날 시험에서 저희 공부했던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바로 since. 내가 since 이렇게 얘기해줬었지. since가 뭐뭐 이래라 라고 얘기하는 시간의 의미로 쓰이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주절에서 뭐가 보여야 된다? 주어 다음에 뭐가 쓰여야 돼? 바로 have 플러스 pp가 왔었어야 돼. 그치?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이번 달 시험에서도 이게 있었죠. 빈칸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 다음에 동사 원형의 ing 패턴에 구가 나왔었어. 그래 놓고선 여기 이게 나왔는데 보기에 하필이면 since가 있지 뭐야? 그래서 난 since를 넣어봤지. 그리고 여기에 last year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작년에 뭐 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덩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이래로라고 하는 since, 시간의 전치사 since를 쓴 거였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since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요 문제들, 그래서 뭐 물론 그거 외에도 자리 유형은 많이 나왔지만 꼭 집어서 여러분들 잘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던 거는 크게 요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사실 이번 달 시험 그렇게 생각보다 아주 난이도는 높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구별을 해야 되는 것들, 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리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 문제가 이번 달에 많이 안 출제가 되는 게 아닌 편이기 때문에 다음 달 9월 달 시험 대비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어휘들 그리고 대체가 가능한 어휘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본격적인 또 얘기를 해드려야겠지요. 그쵸? 그리고 저랑 수업에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께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셔서요. 이니토익, INNITOEIC를 여러분 치시거나 아니면 조인이 제 이름 치시면 가끔 나옵니다. 그쵸? 자,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셔서 들어와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가시게 되면 제 이름 조인희나 이니쌤을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무료 강의죠. 되게 무료 강의들 여러분 쭉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올려놔 있어요. 그러니까 업로드 돼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꼭 많이 보시면서 또 좋은 어떤 피드백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험 또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다라고 해서 히히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 뒤에 으흑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쵸?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하게 하루를 잘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 9월달 시험을 대비를 더더욱 알차게 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을 만든다. 라는 기분으로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 저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